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국경 지역에 가서 이 폭풍 군단 둘러싼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죠. 우선 오늘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도대체 이 폭풍 군단 듣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네. 어떤 부대입니까? 한마디로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규모는 이제 군단급인데요. 북한의 제11군단을 폭풍군단이라는 별칭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수작전을 하는 제11군단. 이게 이제 경보병 여단, 뭐 항공 육전단, 저격 여단 이렇게 특수작전 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항공 육전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군인들이 이렇게 적 후방에 가서 낙하해가지고 떨어져서 뭐 특수작전 펼치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공수부대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바다라든가 비행기를 타고 뭐 특수부대원들이 특정 지역에 상륙해가지고 뭐 작전을 펼친다든가 이런 부대예요. 네. 주둔지는 평안남도 덕천시 중동리라는 곳에 있습니다. 사령부가. 이 사령부 근처에는 대공 미사일과 대공포 부대가 가득 있습니다. 사령부가 습격받지 않도록 아마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69년 1월에 처음으로 제8군단으로 창설이 돼서 83년에 경보 교도 지도국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바뀌었다가 1991년에 제11군단으로 오늘날과 같은 편성이 됐고요. 27년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작전군으로 이렇게 독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수작전군 11군단 이렇게 쓰진 않고요. 명칭은 위장해서 제465 부대 또는 제630 연합부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바로 그 부대가 11군단 폭풍군단인데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서 예하에 있는 경보병 여단 같은 경우는 뭐 번개, 뭐 항공 육전단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는 부대는 우뢰, 그다음에 저격여단 이런 곳은 벼락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름이 일단 범상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에서 중요한 부대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이 폭풍군단, 북한 인민군에서 지위나 역할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민군 현재 전체 병력이 한 128만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북한 군 부대는. 군단급 부대가 한 17개, 사단급이 82기나 되는 엄청난 부대고 육군이 이 가운데 제일 많죠. 110만. 해군 6만, 공군 11만, 전략군 1만인데 이 육군 총참모부 산하에 정규군단이 10개 있고 기계화 군단이 2개 있고 그다음에 평양을 방어하는 수도방어 군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11군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수작전을 하는 11군단이 따로 있고 1개 기갑사단, 4개 기계화 보병 이렇게 이제 육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11군단이 별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부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특수작전을 펼치는 33개의 특수작전 여단을 총지휘하는 이런 작전 지휘 사령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부대 규모는 특수작전을 다 포함하면 한 12만 명에서 18만 명 정도고요. 사령관은 김영복 상장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폭풍군단을 저희가 살펴본 이유가 국경 지역에서 계속 폭풍군단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한 3년 동안 내내 나왔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대표님. 이게 이제 원래 특수작전 부대이기 때문에 뭐 국경 지역에서 나올 이유가 별로 없는데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이 되자 국경을 차단해 버렸어요. 북한 정부가 방역 차원에서. 그래서 방역 봉쇄를 한다고 하면서 국경에서 1, 2km 또는 국경 지역 각 도시군을 철저하게 그 통제를 했습니다. 이때 국경 지역 방역 봉쇄선을 기존의 국경 경비대만으로는 통제가 안 되니까 새로운 군부대를 파견해야겠다. 이때 11군단 특수작전 부대가 이 국경 지역에 파견이 됩니다. 그래서 국경 지역 4개 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이렇게 4개 도인데 각 도에 폭풍군단 부대원이 각각 2,000명에서 2,500명 정도 해서 총 8,000에서 10,000명을 여기에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8월 양강도 일부 군의 폭풍군단이 뭐 추가 파병된다는 소식도 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폭풍군단을 둘러싼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또 국경 경비가 폭풍군단 때문에 대폭 강화되면서 중국과의 밀수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의 생계도 어려워졌고요. 뭐 일례로 양강도 보천군 같은 경우 강을 건너려던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폭풍군단 소속 군인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안타깝습니다. 2020년 겨울에는 양강도 포테리에서 폭풍군단 군인이 국경 경비대원을 총격해가지고 경비대원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폭풍군단 군인들끼리 서로 총격이 오가는 이런 사건들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폭풍군단이 국경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최근 철수를 시작했다 이야기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8월에 오히려 추가 파병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0월 말에는 지금 철수 소식이 이번에 들려온 거예요. 자강도 위원군에 주둔하고 있었던 폭풍군단, 압록강 하류 국경 제1선에서 잠복이라든가 이동 근무를 담당하던 부대였는데, 이 폭풍군단 1개 대대가 지난 10월 말에 철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철수하게 된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역 주민과의 크고 작은 마찰 뭐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총참모가 내부 결정, 이걸 철수해야겠다고 내부 결정 내린 이유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폭풍군단 부대원들의 변질이 좀 의심되는 사건인데, 변질이요? 내부 평가에 이런 자료가 있다고 그래요. 그 안전부, 보위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 등의 사법기관 등이 이제 폭풍군단에 대한 여러 가지 사건 자료들을 총참모부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총참모부에 제출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느냐? 국가에서 배워준 격술 솜씨로 펄펄 날아다니는 군인들이 돈맛을 알고 돈맛. 금, 은, 삥두, 이건 이제 필로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걸 직접 몸에 차고 중국에 넘어가는 행위가 빈번하다, 이런 내용이 이 보고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또 국경 지역에 오래 머물다 보니 중국의 화려한 불빛을 보게 되고 사상적으로 약해지거나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 이런 것도 총참모부에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한 자체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총참모부의 내부 결정 사유는 이런 거예요. 사상과 신념의 강군인 최정예 부대인 폭풍군단으로 국경연선 봉쇄 임무를 맡겼더니 기존 국경 경비대와 다를 바 없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무규율적 행위가 밥 먹듯 나타났다, 이렇게 자체 평가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폭풍군단 원래 임무는 특수작전이잖아요. 근데 그 국경 지역 가가지고 통제, 경비 업무를 맡아 한 거예요. 그래서 폭풍군단의 특수작전 본래 임무에 차질과 공백이 생겼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상 통제가 아주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기도 하고 또 특수작전 업무가 본래 업무인데 이걸 3년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특수작전 부대 자체 공백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폭풍군단이 뭐 철수를 하게 되면은 그 지역의 방역 봉쇄선이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사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데, 폭풍군단이 철수하면서 봉쇄선 경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북한 정부가 취한 조치는 자강도 국경 구간에 3,300V 고압선을 사중으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사중이요? 그리고 콘크리트 장벽도 현재 완공됐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폭풍군단의 봉쇄선 경비 업무를 대신하겠다, 이겁니다. 대신 12월까지는 폭풍군단이 철수하고 난 빈자리에 혹시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이 갑자기 늘 수 있으니까 이때까지는 24시간 고압선에 전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 주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봉쇄선은 콘크리트 장벽과 전기 철조망으로 대신하겠다는 전술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전기가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24시간 전력을 쓴다. 자,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폭풍군단 철수 소식을 접했을 텐데 반응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우리가 예측하는 그대로. 주민들의 증언들을 몇 개 모아봤는데요. 밀수로 돈을 벌어 제대 준비 다 해놓고 철수한 거니까. 부대원들도 좋고 또 껄끄럽던 부대원들이 철수한다니까 인민들도 좋고, 뭐 꼭 먹고 알 먹고 뭐 둥지 털어 불 떼서 좋다, 뭐 이런 식의 북한식 속담을 써가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라는 거고요. 국경 봉쇄 이전에 밀수와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폭풍군단이 주둔하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었는데 부대가 철수하면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고요. 또 국경 경비대원들도
일선에 폭풍 군단이 있어서 자신들도 숨이 막혔었는데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며 만세 부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뭐 주민들은 반기고 있는 듯합니다. 자, 코로나19를 막는 방역 정책 차원에서 특수부대를 국경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전 세계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었지만 어떤 나라도 사실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방역 정책을 펼친 나라는 없지 않았습니까? 군인을 동원하는 나라도 사실 흔치 않고요. 더군다나 무슨 특수작전을 하는 부대까지 굳이 동원을 해서 방역 정책을 펼칠 필요조차 없는 시대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걸 지금 한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정규군이 128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수를 대폭 늘려온 병영 국가. 병영 국가. 그러니까 군대처럼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에는 거의 이런 나라가 없는데 북한이 이런 병영 국가, 마치 군부대처럼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거의 유일한 나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식 통치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그런 지도력이 없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명령을 통해서 통치하는 이런 모습, 이런 군부대식 통치가 효과적이고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일하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이른바 민주적 지도력이 없다 보니 이제 이런 식으로 반동 분자 또는 뭐 충성심이 부족한 사람, 국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좀 소극적이거나 국가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사상 통제 또는 무력 또는 폭력으로 처벌을 하면서 지금 정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런 식의 병영 국가 또는 군부대식 통치 정치를 굉장히 수준 낮은 정치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정치하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고 미얀마 정도가 조금 합니다만 미얀마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어쨌든 감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 정책도 사실은 군대를 동원해서 폭력과 처벌을 막 강화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하려면 병원을 강화하고 약품을 늘리고 보건 정책을 꾸준히 해서 해결할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군부대로 더군다나 특수작전을 하는 폭풍 군대에게 방역 임무를 맡긴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 재밌는 것은 이런 식의 병영 통치, 군부대 통치를 하다 보니까 이 방역 임무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농업에도 군부대를 동원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재밌는 게 폭풍 군단이 국경 지역에 방역 임무만 동원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10월에 황해북도 상원군에서 생산된 왕대추. 대추요? 이것을 금수산 태양궁전 격리부 공급소로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폭풍군단이 동원됐었습니다. 특수부대가 대추를 나르는 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그러니까 잊지 못할 일인데. 북한 정치에 이른바 군부대식 정치, 병영 국가 운영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번 기회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폭풍 군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이번에 철수 소식까지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폭풍 군단이 이번에 모두 철수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철수는 이뤄질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농산물 수송에도 동원되고 뭐 방역에도 동원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폭풍 군단 내에서도 폭풍군단의 20%가 다른 업무로 지금 빠져 있다. 이 전투력 상실이 너무 크다. 더군다나 훈련도 3년 동안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면서 우려하는 내부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단 사령부에서도 총참모부의 기본 업무가 아닌 업무를 이렇게 막 동원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자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방역 봉쇄선이 조금씩 굳이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폭풍 군단도 점차 철수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그게 올해 말일지 내년 상반기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국경 지역에 파견됐던 폭풍 군단의 철수 소식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북한도 빨리 변화해야 합니다. 방역에 부대를 동원하고 또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요, 제대로 된 방역 정책을 절대 펼 수 없다는 것 빨리 깨달아야 될 텐데요.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